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복용을 하고 계시죠. 암 환우분들께서도 아마도 이 비타민C 고용량 용법을 이용해서 치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식이 조절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체력을 회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영양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양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양제는 일체 먹질 않았었는데 수술을 받고 난 직후부터 비타민C는 바로 복용을 했어요. 3000mg 한 그 포에 3000mg의 고용량 비타민C를 아침 저녁 이렇게 2번 이렇게 복용을 쭉 해왔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비타민C만 복용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비타민C만 이제 3000mg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 나누어서 복용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복용을 하다 보니까 그 비타민C 고용량 용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 그냥 비타민C를 먹었던 때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주의사항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쭉 비타민C를 메가도스 용법이라고 하죠. 이 고용량 용법을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 이외에도 제가 동네 병원에서 받고 있는 정기적인 그 혈액 검사를 통한 수치를 제가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그 비타민C 고용량, 특히 고용량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을 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먼저 비타민C 제품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하나는 그 알약으로 된, 알약 형태로 된 혹은 캡슐로 된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루 형태로 된 그런 비타민C가 있는데요. 선호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약을 먹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목 넘김이 제가 이렇게 삼키는 걸 잘 못해서 알약을 삼키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비타민C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타민C 알약으로 된 제품을 먹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저는 가루 형태로 된 그런 그 제제를 복용을 해왔어요. 이 알약과 가루약 어떤 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요? 기호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루약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처음 이 옥수수에서부터 비타민C를 추출해내면 알약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그 가루 형태의 이 비타민C를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형제를 첨가하게 되는데요. 처음 한 알, 두 알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지금 5년째 복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고형제가 한 알에는 조금 들어있겠지만 그것을 아주 장기간 오랫동안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루약을 복용하시는 게 괜찮다면 가루약의 형태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가루약을 드시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알약으로 섭취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루약으로 직접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치아에 이렇게 가루의 형태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알약의 형태로 먹게 되면은 그냥 꿀떡 삼키면 되니까 아무래도 입 안에 있는 치아에 닿는 그러한 부분이 좀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알약의 형태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형제의 어떤 그런 섭취를 막는 부분에서는 가루약이 훨씬 좋은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알약의 경우에는 이제 속 쓰림이 있다, 비타민C를 먹고 속이 좀 쓰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비타민C를 먹어서 속이 쓰린 경우에는 꼭 반드시 비타민C의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비타민C는 그 pH 산도가 3 정도 되는 약간 강한 산성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위 점막에는 pH가 1에서 1.5 정도가 되는 아주 강한 산성인 위산이 분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pH 3 정도가 되는 이 비타민 C가 들어와서 위가 뭐 쓰리다든가 아니면 속이 쓰리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건 이미 이제 위벽이 문제가 있어서 pH 3 정도의 어떤 그 산성에도 견디기가 어려운 이미 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약의 경우에는 알약을 먹었을 때 이 알약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녹아야 되잖아요. 들어왔을 때 위 벽에 한 곳에 이렇게 붙어서 얘가 다 녹을 때까지는 그 벽에 계속 붙어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위 벽을 좀 자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속이 쓰린 증상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그 알약의 형태보다는 가루약의 형태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타민C 고용량 메가도스 용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물인데요. 물 섭취를 우리 인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결석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비타민C가 칼슘,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되어서 칼슘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결석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 역시 의사분들이라든지 약사분들의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인체가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결석이 생기는 문제는 비타민 C를 섭취해서라기보다는 충분히 물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더 흔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물론 신장 결석이 있으시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 복용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물을 충분히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이 결석에 대한 부분 이제 좀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물과 함께 복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루약을 섭취를 하지만 가루약, 이제 물 약간 입안에 머금고 가루약을 털어 넣고 이제 꿀꺽 삼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루약을 드실 때, 물론 이제 알약 제제를 드실 때에는 상관이 없고요. 2000mg이라든지 3000mg의 이 고용량 비타민 C를 가루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드셔서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이제 물에 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원샷 하셔야 돼요. 그것을 물병에다가 이렇게 비타민 C를 물에 타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비타민 C가 좋으니까 틈틈이 마신다고 이렇게 마시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해요. 비타민 C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먹어서 섭취해서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물에 타서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요. 이제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에다 물을 담아서 이제 그 가루 제제를 탄 다음에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타민 C가 치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 건데요. 알약의 형태에는 관계가 없겠죠, 그죠? 알약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가루약을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루약을 이제 먹을 때 아무래도 치아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 녹여서 드실 때에도 물에 녹여서 마시지만 치아에 계속 닿게 되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가 pH 3 정도 되는 강한 산성을 띠다 보니까 치아의 그 겉표면에 있는 에나멜층, 그 범랑지를 부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축치가 좀 쉽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드실 때에는 가루약 제제를 드실 때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털어 넣고 물로 삼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 안에 약간 그 비타민 C 가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재빨리 물을 이렇게 마셔서 입 안을 헹궈내거나 삼키거나 해서 입 안에 그 가루가 남지 않도록, 치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빨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직접 치아에 닿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탄수화물 시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 비타민 C와 포도당,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것이 분해돼서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이제 이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그 포도당과 비타민 C의 분자 구조가 매우 비슷해서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C와 포도당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특히나 우리 암 환우분들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C 고용량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이 포도당 대신 이 암세포가 비타민 C를 이렇게 가져가서, 그러니까 우리 암세포가 아시겠지만 포도당을 매우 좋아한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암세포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잡한 걸 사용하지 못하는 굉장히 단순한 세포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막 미친 듯이 포도당을 끌어다가 이 대사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그 포도당 대신에 그 비타민 C를 속여서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그 포도당 대신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비타민 C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포도당을 먼저 가져다 쓰게 되니까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이 아주 떨어지게 되고 비타민 C를 먹는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고탄수화물 시기는 좀 자제해 주셔야 해요. 물론 뭐 우리 암 환우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복합당이 아닌 단당류의 탄수화물이 그 암 환자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섭취할 때는 꼭 필요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하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하되 그 복합당 위주의 아주 좋은 탄수화물을 필요한 만큼만 섭취를 하시고요. 비타민 C 용법을 하실 때에는 고탄수화물 시기를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 미네랄 제제를 이용을 해서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이 비타민 C를 중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뭐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뭐든지 과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해로운 작용들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 칼슘과 마그네슘 미네랄 제제를 이용을 해서 중화를 시켜주면 이 산성을 계속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인데요. 비타민 C도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치병에 필요한 그러한 그 작용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는데요. 이 대사를 할 때, 대사작용이 일어날 때 많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대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비타민 B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복용을 했는데 그 대사되는 과정에서 대사를 처리해 줄 만한 여러 가지 대사 효소라든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이 비타민 C가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실 때에는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군 계열의 그 비타민들의 소모가 아주 크니까 이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타민 B군의 영양소를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타민 C를 옥수수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이 옥수수가 어떤 옥수수냐 원재료가 또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추출한 원재료인 이 옥수수를 non-GMO, 그러니까 GMO 식품이 아닌 작물이 아닌 것에서 추출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주요 약국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알만한 대표적인 회사가 고려은단이죠. 고려은단에서 만들어내는 그 비타민 C가 종류도 굉장히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시고 계신데, 유한양행이라든지 고려은단이라든지 이렇게 주요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비타민 C 제품의 경우에는 모두 non-GMO 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인증을 받은 것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비타민 C를 구입해서 드실 때에는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알약 제제를 먹지 않았고요. 이제 가루약 제제를 복용을 했어요. 저는 일단 가루약이 좀 편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분들께서도 가루약이 훨씬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로운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루약을 복용을 이제 쭉 해왔었는데, 제가 복용한 약은 이 약이거든요. 저는 이제 고려은단 제품은 주로 이제 알약 제품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려은단 제품은 저는 이제 뭐 중간에 한두 번 1000ml짜리를 구할 때, 이제 1000mg짜리를 구할 때 고려은단 제품을 이제 몇 번 먹어본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보통 이 제품이 휴온스 제품인데요. 이 휴온스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회사예요. 이 휴온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메리트라고 하는 메리트 C, 원래는 이게 메리트 C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리트 C 제품을 이제 오랫동안 복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메리트 C&D라고 해서 아마도 비타민 D가 한 포당, 이제 이게 제가 지금 2000mg 짜리를 먹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3000mg을 계속 복용을 했었는데,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이렇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뭐 3000mg까지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00mg, 그 3000mg 그 비타민 C가 굉장히 쉬어요, 진짜. 근데 이 2000mg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막 너무 쉬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뭐 그냥 새콤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여서 이제 그 다음엔 이 2000mg으로 바꿨는데, 이 2000mg에, 그러니까 비타민 C 2000mg에 비타민 D가 1000IU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하죠. 비타민 D를 이제 따로 섭취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된 상품이 나오니까 한 번에 이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고려은단의 그 알약 제품도 요즘 그 비타민 D랑 함께 이렇게 복용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진 제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가격은 이 가루약이 조금 비싸요. 그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그 알약이 제일 저렴한 것 같고요. 이 휴온스 제품은 이 가루약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조금 가격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형편에 맞게 뭐 내가 알약이 좋다라고 하면 알약 제제로 드시고요. 뭐 가루약이 좋다라고 하면 가루약 제제로 드시고, 가격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5년 동안 치병을 해오면서 이제 비타민 C를 전 진짜 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5년 동안 진짜 계속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뭐 비타민 C로 인한 부작용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설사를 하시거나 속이 쓰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속이 쓰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타민 C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장관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얼마까지 필요한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 설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용을 계속 했는데 설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양까지는 복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뭐 2000mg짜리 제가 두 포를 먹었을 때 괜찮았는데 뭐 3포를 먹었더니 설사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2포까지가 적정량인 거죠. 내 몸이 필요한 비타민 C 양이 그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가 날 때까지 드시면 안 되고, 설사가 나면 이제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C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워낙 많은 분들 또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이제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비타민 C를 복용하실 때, 고용량 비타민 C를 복용하실 때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이론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이론 효과를 주고 있어요. 치병을 하실 때, 이 비타민 C를 복용하실 때 주의할 점들을 잘 지키셔서 치유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이외에 정말로 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복용해 왔던 것들, 저는 이제 영양제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